약간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에 맘껏 보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들이니까 흔하지 않았다. 표본이 적었다. 푼수남 특집. 약간 남자분들이 좀 가볍고 조금 푼수 같고 그런 분들이 많았죠. 심지어 지금 약간 대조군으로 오신 영철님도 조금 푼수야. 영철님도 푼수야.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가지고 지금 안티를 모으고 있어. 20대 후반도 있다고요? 어려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 많은 거에 나이가 중요할까요? 하긴 또 그래. 22 영수님도 환전하러 가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 계속 옆에 뭐 누가 있든 없든 막 계속 혼자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말을 하고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제 보통은 나이가 들면 할 말 못할 말을 좀 가리게 되기는 하죠. 영철님이 만약 10살이 많은 상태에서 나왔으면, 물론 영철님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나와가지고 제가 애 5을 낳고 싶기도 한데 뭐 이런 말을 굳이 안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또 그건 있어. 이게 나이를 떠나서 어떤 꼰대력이라는 것도 그런데 나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 영철님이 여기서 맏형일까? 모르겠어. 그리고 영수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옛날 장터에서 삼국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사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 그때 10만 대군. 10만이면 어느 정도 수치? 저기 끝까지 까마득한 막 이런 거 있잖아. 무협의 허황된 스토리. 삼국지가 아니고 오히려 무협지에 가깝겠다. 약간 변사 같은 느낌이는데 그때 손짓 하나에 막 태풍이 불면서 막 중국 특유의 과장된 무협지의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거든. 듣다 보면 훅 빨려들기 쉬운 엄청 과장하고 약간 영수님의 이런 화법이 좀 사람들을 딱 집중해서 그때 손짓 하나를 했지. 그때 막 천지가 개벽해. 나는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지. 이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이 무공의 달인이. 하지만 스승은 마지막 무공 하나를 숨겨놨었지. 영수님 보면 무슨 무협지 읽어주는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조금 중국 숏드라마 광고 같다고 할까? 물론 뭐 중국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더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되는 걸 수도 있는데 영수님은 좀 약간 허풍 있는 이야기꾼 같아. 원래 이야기꾼들은 약간의 허풍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말투 자체는 굉장히 진지하고 차분하고 그래요.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저 허풍이 잘 고도화되면 좋은 이야기꾼,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직은 좀 덜 다듬어진 게 아닌가. 영수님이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일 것 같아. 지금도 조금씩 그런 게 드러나지만 좀 좋은 스토리텔러인 것 같기는 한데 27기의 남자분들하고 굉장히 대조되네요. 29기의 남자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뭔가 잔망스러운 누님들에게 어플하기 위해서 어떤 잔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27기 분들은 그냥 누워서 자버리는 이게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연하남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는 솔직히 환승연애 감이 있거든. 백현씨나 유식씨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깨는 막 거의 날개를 접은 것 같은 넓이의 어깨 쫙 해가지고 안경 탁 쓰고 얼굴은 요만해요. 키는 막 이런 분들을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진짜 연하남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현실 연하남입니다. 혹시라도 연하남에 대해서 환상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에헤이 그거 아니야 하고 찬물 이렇게 싹 끼워주는 현실은 낯설에 있다. 평소에 나도 연하 만나서 연애해야지 생각했을 때는 외모를 지금 여기로 고정하면 돼. 그리고 지금 여기 낯설은 원래 평균보다 좀 높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외모든 뭐 조건이든 약간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을 기준으로 이게 최대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하남은 이런 분들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야겠구나. 환승연애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낯설 무슨 말을 입이 입방정이구만. 잊어주시고요. 이번에 여성분들 아직 뭐 스펙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들 굉장히 잘나신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펙도 좋고 외모도 다 훌륭하시고 환승연애 이게 사진에 안 담기네. 이 친구들의 매력이. 방금 말했던 제가 백현님은 여기 이 친구 다 키가 180이 넘는. 자, 다시 영수님으로 돌아오고요. 능력 있는 여자들이라 충분히 괜찮은 연하남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깨려고 이번 기수가 생긴 거야. 능력 있는 여자들이라 충분히 괜찮은 연하남 만날 수 있지 않나? 어림없지. 촥. 여기 지금 이게 괜찮은 남자들이야. 근데 이번 남자들도 괜찮아요. 착하고 귀엽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이번 기수를 만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약간 어떤 의미에서 여기 이번에 남자분들은 뭐 아까 뭐 푼수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확실히 좀 의존적인 면들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존성이 없으면 약간 통제적이고 자상한 남자의 대표
누구야? 턱식님. 턱식님은 자상하면서도 통제적인 동전의 빛과 그림자를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상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은 또 너무 이렇게 막 통제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은 자신감도 굉장히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리고 의존적인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영철님이 또 대조군으로 투입돼 있고, 근데 이번에 영호님도 인물 괜찮고, 근데 뭐 두고 봐야지. 재밌어요. 상철님도 말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고, 결혼 커플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좀 소거를 좀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연상 연하 커플이다 보니까 이제 연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만큼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결혼,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조건이면 됐다,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이면 됐다, 그럴 테니까 괜찮으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일 거고, 근데 이번에 보면 남자분들이 다 그래도 적극적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대상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은 그래도 영호 상철일 것 같아. 광수 씨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남자는 영호나 상철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스포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철하고 근데 영자는 아닐 것 같은데, 사진이 떴다고? 사진이 떴으면 대충 유추가 되겠네. 뒷모습 뭐 이런 건가? 저는 그래도 상철 씨는 이번에 옥순 씨랑 뭐 체커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직은 뭐 처음이니까 모르겠고. 228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태양도 내려앉은 서해안, 해가 지는 서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태안입니다. 충남 태안. 첫 번째 연하남, 아예 그냥 연하남으로 표현을 했네. 첫 번째 연하남 영수. 기사님과 두런두런 대화도 하며 오는 첫 번째 남자. 영수님은 차가 없는 건지 아니면 불편했는지 본인의 차를 몰고 오지 않고, 영수님 많이 어려 보여요. 그리고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 좀 말을 많이 하고 말하는 걸 좋아해. 되게 무게감 있고 어른스러운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말을 할 때마다 느껴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농담이지만 진지한 농담으로 그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연상의 입장에선 애가 재롱 부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같은 또래 입장에서는 아우 참 재밌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연상의 입장에서 영수를 보면 아유 그냥 재롱이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영수님에게 끌릴 수 있는 여성분은 남성의 재롱을 원하는 사람, 나에게 의지하고 재롱 부리는 어떤 뭐 대단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뭔가 뭐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영수를 원할 수가 없지. 정말 희귀한 경우가 아니면. 그 말 누가 다 받아주네요. 그게 있어. 극단적인 예시로 지금 이번 케이스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혼 숙녀 캠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여성이 어려서 아이랑 헤어지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커지면서 7살인가 10몇 살 어린 남자를 만나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듯이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아들 같은 남편은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서 그 엄마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어. 이혼 숙녀 캠프에 보면 이거에 근접한 모습이 두 커플이나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아이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영철님 앞으로 젊은 꼰대의 활약이 시작될 것 같죠. 젊은이 맞겠지? 영철님 보면. 영철님은 좀 대조군 같아요. 뭔가 이 연상연하 특집의 대조군. 지금 대부분 나는 연상녀를 원한다 혹은 연상녀도 상관없다인데, 영철님은 나는 원래는 5아이를 원했다. 이건 너무 명확하게 대조군이잖아. 영식님 선택할 것 같다고. 근데 영식님이 잠깐 예고에서 나왔는데 진중하고 소심하다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진중과 소심한 면도 있겠지만 약간 악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요즘 애들 표현으로 약간 도른자던데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약간 도른자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때 말로는 이게 욕인데 요즘 애들 말로는 욕이 아니에요. 우리 때 말로는 약간 미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 말로는 약간 사차원 같은 그런 표현이야. 충주맨이 약간 도른자 같은 느낌이잖아. 뭐 막눈광 그렇게 같은 계열로 풀장에서 혼자 수영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거 보면 소심하고 진중한 그쪽 계열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리고 그 남PD님하고 얘기할 때도 눈을 절대 다른 데를 보질 않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게 있어. 이게 평범하지 않더라고 절대로. 정숙영호, 나는 정숙영호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영식씨가 소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 연상만 사귀는 남자들 특성은 연상에게서 받는 어떤 배려 혹은 자기가 연상녀에게 있었던 그런 선망, 결핍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의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연상녀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의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더 배려하지 않고 더 배려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연상녀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쪽이 또 어린 쪽 꼭 배려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성공,
그런 부분들이 더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이번에 그 앞부분을 보면 영식님의 어떤 기대되는 활약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영식님도 약간 이게 도른자일 수 있겠구나. 영수는 일단 차가 없거나 운전을 싫어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별로 운전을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여기 와서 차가 있으면 가지고 왔을 거는 같아. 왜냐면 데이트를 나가야 되니까. 밖에서 내가 운전하는 차를 이 사람이 타거나 하는 게 약간 어필이 되거든. 차로 어필한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공간 안에 상대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여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없다가 막 이 사람이 운전한 차 탔다고 막 마음이 커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일종의 차 안이 하나의 데이트거든. 근데 뭐 중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거 있는 자신감.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의 변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데 그래도 뭐 직업이나 이런 건 좋구나 이런 느낌이지. 이거 왜 자신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 그래서 영수의 자신감은 이게 삼국지라고 생각해야 돼. 삼국지는 어때? 80%의 진실과 20%의 구라. 그 20%의 구라가 삼국지의 재미를 만들거든요. 약간 영수의 말은 좀 그렇게 들어야 돼요. 80%의 진실과 20%의 구라. 정사 삼국지 말고 소설 삼국지를 생각해야 돼. 그때 따지면 한 4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자신감에 굳이 근거를 따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자신감은 약간 그 20%의 허풍까지 좀 있다. 구라 비율이 너무 적나? 조금 더 올려? 조금 더 써? 너무 쓰면은 비난 같잖아. 그래서 무심한 듯 당겨오는 매력으로. 무심한 듯 당겨오는 매력. 당겨오는 상대한테 어필한다 이거지. 무심한 듯 어필한다 이거지. 약간 영수 말이 저는 뭐 다 경험해봤어요. 다 알지 뭐. 약간 이런 손 하나에 이 손에서 장풍이 나간다니까. 이 기의 흐름을 막 이런 거예요. 무협지 읽어주는 남자의 그런 텐션으로. 내가 기획했어.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래. 그가 스승을 배신할 줄 알았지. 그때 이런 식으로 약간 영수님은 조금 변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기획했어. 내가 그때 남 PD님한테 딱 말했더니 남 PD님 눈이 번쩍하더라고. 그때 남 PD님이 이 컨셉으로 기획해야겠구나. 나의 마음이 남 PD님에게 전달된 거야. 지식인간의 어떤 이런 지음. 내가 두 가지를 기획해서 딱 전달드렸는데 하나는 이번에 했고 또 하나는 곧 열리겠지. 낯솔의 새로운 페이지를 내가 연 거야. 내 말 아니고요. 영수님 말입니다. 근데 약간 영수 씨의 어떤 개그 스타일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딱 중심을 잡고 그걸 웃기려고 하는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약간 애매하게 진지하게 약간의 그 허풍을 섞어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무심한 듯 어필하는 그런 거고 이렇게 첫 번째 영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영수님은 우려낼수록 진가가 보인다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 사골곰탕 같은 남자. 영수님은 그냥 딱 얼핏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특색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상당히 특색 있지.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아니면 경험이 많고 뭔가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입이 무기야. 사골곰탕. 내가 진국인 남자다. 이 자기 입으로 이게 진국, 자기 입으로 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사골곰탕으로. 어쨌건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같으니까 어쨌건 이번 시즌의 재미를 그래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수 씨는 굉장히 자기 어필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 와서 뭐 어필은 해야지. 어필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과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지금 자기 어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영수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나는 뭐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서 탁 보면 안다. 이런 얘기도 영수가 했었고 이건 물론 인터뷰지만 나는 우려낼수록 진가가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자기 브랜딩을 이제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영수는 연상을 좋아하고 영수가 연상을 좋아하는 거에는 이제 나중에 더 찾아봐야겠지만 본인의 추구미가 어른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오랜 타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외로움에 대한 결핍이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학창시절에 해외에서 자라서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학을 가 계셨던 중국의 문화가 조금 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묻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수는 여기 이 장면에 여기 I love 연상. 연상을 사랑하는 영수님이죠. 나는 또래들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야. 더 많은 걸 경험했어. 그런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연상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직전 3번의 연애가 다 연상이었습니다. 5살 연상, 3살 연상, 1살 연상. 점점 많아지는 거구나. 5, 3, 1로 이렇게 사귀셨다고 하는데 가장 예전에 1살 연상 사귀고 가장 최근에는 5살 연상을 만났고 5살 이게 최근. 점점 나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수열상 7살 많은 분을 만나야겠군요. 1357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잘해요. 이번에는 근데 진짜 7살 차이 나는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3명 있을 수도 있어. 연상이랑 연애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연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나는 또 좀 그런 건 있어. 이게 연상이냐 연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솔직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여성분들도 그 말을 하는데 여성분들도 연상이냐 연하냐 그리고 많이 연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저씨 같지 않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말 하잖아.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싫은 이유는 그 사람이 일찍 죽을까봐 그 사람이 뭐 그럴까봐가 아니고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서거든. 그렇잖아요.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이 싫은 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상대가 이종석이야.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 또 괜찮거든. 이 사람이 뭐 일찍 죽네 안 죽네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 그러면 남자들은 왜 그럴까?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연상이나 연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여기서 뭐 아이를 5 낳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연애나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똑같아요.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야. 이게 남녀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연상이어도 저런 느낌, 약간 나랑 세대가 다르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아저씨에게서 받는 그 느낌을 남자도 여성에게 받는다면 그러면 불편해지겠지. 상대를 이성으로 안 보여버리겠지. 상대가 이성으로만 보일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아저씨나 아줌마는 원래 대칭적인 말인데 이게 왜 이쪽만 이렇게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건데 말이야. 저 말을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놀이터 가도 엄마들이 이렇게 다른 아빠들한테 이렇게 뭐 삼촌이라고 부르게 시키거든. 나는 이 아저씨가 해줄게. 꼭 나를 아저씨라고 지칭해. 아니 이게 단어가 바뀌면 또 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야. 결국 회피일 뿐이에요 이건. 그 단어는 항상 고정돼 있었어. 말 하나에 긁힌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 많이 나는 싫은 이유는 저거고 저런 느낌. 그러면 이 느낌을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상을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 저런 느낌을 줘버리면 꽝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연상을 안 만난다고 해도 나이가 서로 있는 상황에서 저런 느낌을 안 줄 수 있으면 가볼 수 있는 거지. 뭐 어차피 뭐 어떻게 불리든 뭐 상관없어. 누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김 부장이라고만 불려야 되는 그런 거 아니거든. 김 부장이라는 거 불리든 아니면 뭐 아저씨라고 불리든 야라고 불리든 뭐 그건 뭐 그 사람의 호칭이지 나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건 이거를 똑같이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 내가 연하남을 생각한다면 내가 나이가 많은 연상남을 생각했을 때 왜 그 사람을 걸렀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불편했나? 그러면 반대로 내가 어떤 모습일 때 상대가 불편해할까를 똑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 또 부지런하고 생활력 있는 측면은 또 멋진데 그게 너무 또 억척스러움으로 보여버리면 또 매력이 반감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 때에 그러니까 엄마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 있는데 엄마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는데 남은 반찬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비닐을 꺼내서 담아간다. 이게 굉장히 절약도 있고 집에 가서 또 먹을 수 있고 경제적이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20대의 이성이 보기에는 좀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 아무튼 영수는 더 재밌더라고요. 연애하는 것까지 있어서. 연상과의 연애가 왜 재밌었을까? 영수를 귀여워하는 여성이어서 좋았겠지? 그러면서 남편님하고 인터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영수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를 많이 어필을 해야겠지. 영수는 외모에 비해서 말 실력이 뛰어나니까 영수의 외모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밋밋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좋은 말로 지금 이번에 여성분들이 원하는 어떤 두부상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영수님의 추구미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수님은 자기가 좀 있어 보이게 항상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 해요. 어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았을 거고. 그리고 낯설 연령대에 비하면 엄청 젊은 편이네요. 낯설 연령대에 비하면 엄청 젊은 편이면 일단 90년대생인 건 확실하지. 95년쯤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90이었으면 젊은 편이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95년생이면 몇 살이야? 그래도 30대 초반이지. 29살? 그렇게까지 어릴까? 그래도 30대 초반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분 보면서 어디서 봤나 했는데 골목 식당에 막걸리 하셨던 분이랑 진짜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디서 봤나 싶었어. 민수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뒤에서 순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피식대학 민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닮아서 선택했다고. 예전부터 결혼에 무척이나 진심이었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도 잘 안 됐다.
예전부터 진심이었어? 지금 나이가 어리다면서. 이거 좀 되게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아. 지금 영수님의 나이는 알 수 없는데 나이는 많이 어리다? 그러면 뭐 90년대 중반생쯤이 아닐까? 95? 이러니까 어리다고 했겠지? 설마 뭐 00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90년대 생이라고 치고 그러면 어쨌건 30이라고 치면 소개팅만 100번 이상 경험. 소개팅만 100번 이상 경험은 약간 어떤 느낌을 해야 되면 한 번 도약으로 집을 3개를 뛰어넘는 경공술의 소유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점프력이 그냥 서전 점프 1m 약간 이런 느낌을 한 번 점프으로 집채 3개를 뛰어넘는 그런 뛰어난 경공술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약간 그 정도의 허풍이 들어간 그래서 100번이 아닌가? 이 나이에 100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면서 소개팅을 왜 100번을 하고 앉았어. 본인 먹고 살기 바쁜 거지. 그렇잖아. 자기 삶이 바쁘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을 그런 삶이면 소개팅을 뭐 100번을 하고 앉았어. 자기 일 해야지. 소개팅할 시간도 없어야지. 그래서 저 표현이나 이런 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응수님의 포인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여러모로 좀 과장이 있어. 진짜로 100번 했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수님의 표현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27기 때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을 뭐 100번 했다고 했거든요. 영숙님은 나이도 있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놨어. 그런 사람은 진짜 100번 했겠지. 근데 영수님이 지금 100번 했겠어? 저 나이에? 지금 본인 말대로 막 그렇게 경험도 많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여기 올 때 차도 안 갖고 온 걸 보면 지금 한국에서 차 이렇게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100번 이상 할 수도 있는데 영수는 아닐 것 같다는 거지. 아니면 산전수전 공중전 겪지 않았거나. 그래서 어쨌건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말자. 근데 물론 뭐 영수님의 나이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영수님은 만약 저게 소개팅 100번이 맞으면 여성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연애도 했을 거 아니에요. 봐봐. 연애도 531로 해서 했으면 그래도 뭐 몇 년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개팅 100번이면 매주 했어도 2년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애프터도 있고 어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2-3번 애프터를 했다고 치고 저렇게 되면 4년이에요. 20대 친구가 4년간 소개팅을 하면서 지냈어. 그러면 연애와 소개팅으로 주말을 다 보낸 거야. 그러면 주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매력적이진 않아 솔직히. 이게 이 사람이 40이면 이해해. 그래 예를 들어서 아놀드님처럼 7년? 7년 동안 100번? 오케이 이해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만약 나이가 30인데 그랬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과장이 굉장히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 저게 과장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소개팅을 100번 이상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여자를 만나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거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건 있지. 7년간 하면 100번 넘을 수 있지. 나눠보면 그래도 뭐 몇 달에 한 번 이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근데 20대의 남자가 소개팅을 100번을 했는데 지금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게 약간 매력 없음이기는 해요. 실은 30 초중반 30 중반이면 조금 뭐 이해는 가요. 30 되면서 5년간 소개팅을 100번 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연애도 3번이나 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약간 입만 산 면이 있지 않나. 94년생이라고요? SK야? 오, 성경 다니시는구나. 다음 주에 나오겠군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마음 맞는 반려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영수는 기본적으로 좀 외로움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 외로움이 크고 좀 허풍이 심한 이런 걸 토대로 유추를 해봤을 때 아버지가 능력자고 엄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보통 허풍이 심한 사람들은 보통은 아버지 같은 동성의 엄한 아버지일 경우가 좀 더 있죠. 그래서 빨리 반려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 왜 그렇지? 본인도 빨리 아버지가 되고 싶군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계속 살았어. 로컬도 다니고 국제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로컬에서는 중국어만 쓰고 국제학교에서는 중국어, 영어 둘 다 쓰는데 영어 비중이 좀 더 높고 초중고를 모두 중국에서 나왔고 거기서 영수님은 이런 약간의 허세와 이런 걸로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군요. 언어적으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 3가지를 다 잘하는 건 맞고 로컬에서는 중국어만 썼으면 근데 중국어를 더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더 잘하네요. 영어는 한국어만큼 하죠. 중국어는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한가?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겠네 더. 초중고를 해외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대학보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더 중요하잖아요. 더 외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힘든 시기였겠네, 영수에게는. 그래서 영수 씨는 많은 상상을 하고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을 거고 그래서 가족을 좀 빨리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고 어린 나이에 소개팅을 막 엄청나게 해가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빨리 할 만큼 그렇게 또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솔로 나라에 오기까지가 됐겠군요. 소설 영수
80%의 진실과 20%의 구라를 섞어가면서. 그래서 어쨌건 영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면 1, 2년 정도 연애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고, 영어는 한국말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형을 얘기하시는데요. 외적으로 이상형은 24옥순, 이목구비가 뚜렷한 스타일. 24옥순님은 이목구비만 뚜렷한 게 아니라 피지컬도 훌륭하시잖아요. 영수님 자체가 좀 피지컬이 크고 화려한 그런 사람을 추구하나 봐요. 너무 마른 분보다는 글래머스한 바라는 게 좀 있군요. 일단 뭐 외모니까, 외모는 확실한 피지컬을 가지신 분을 원하시는군요. 이쁘고 이목구비 뚜렷한 글래머러스한 사람을 원한다. 여기서 이제 뒤에서 영수님의 활약이 약간 예고로 나오는데, 이제 3개국어 쓰니까 기본적으로 남자가 3개국어 정도는 쓰는 남자 만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어필하거든요. 두세 달만 지나면 상대방이 날 많이 좋아해 줬어. 그렇게 나 두세 달만 사귀어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 보통 다 나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요. 그렇게 영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셨고요. 영수는 일단 변사 영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실속을 상당히 차릴 것 같은 분이죠. 영호님. 두부상 남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근데 그건 있어. 두부상 남자가 두부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 슬라임 남자를 단지 슬라임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갔다가 슬라임이 터져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지. 두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두부를 생각했을 때 말랑말랑하고 그냥 순백에 무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면 안 되기는 하지. 영호 씨는 수식어 자체가 굉장히 벌써 실속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영호 봐봐. 여기서 뭐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너한테는 근거 있지만 그 자신감으로 뭘 했다고는 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모르겠어. 영수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영호님은 여기는 순정 멜로, 연하남의 정석. 벌써 연하남의 정석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무슨 컨셉이야? 연상연하 컨셉이잖아. 그럼 연상연하 컨셉에서 연하남의 정석이야. 그러면 이번에 영호의 활약은 상당히 정석적인 활약을 하는 거지. 우리가 28기 때 돌싱 연프의 정석 하면 누가 떠올라? 광수정의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어떤 서사의 중심이지 않겠나. 근데 영호가 과연 누구일까? 알 수 없지. 연상여들이 원하는 연하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영호님 스타일 좋아요. 인물도 좋고. 이번에는 결국 상철, 영호 두 사람의 약간 이파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두고 봐야지. 두부상 완전 말벌일 수도 있어요. 쏘여요. 뭐 그럴 수 있지. 슬라임이 터지는 것도 그런 거니까. 여기서 영호님의 등장. 여기는 순종멜로, 연하남의 정석. 벌써 여기서부터 어필이 되죠. 영호는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오자마자 이제 깍듯하게 인사하고, 오자마자 지금 영수님 머리에 묻은 걸 떼어줘요. 이번에 왜 이렇게 남자들끼리 머리에 묻은 걸 떼주는지 난 굉장히 놀라웠어. 그런 장면이 2번 잡혔거든요. 보통 남자들끼리 처음 만난 남자가 서로 머리를 만지고 뭘 떼준다? 이거는 약간 잘 없는 일이에요. 약간 남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물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암묵적인 게 있어. 남자들끼리는 서로 터치하지 않아. 진짜. 그게 약간 암묵지거든? 남자들끼리만 아는 그런 암묵지가 몇 개 있어. 아무리 친해도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을 때 자리가 비었는데 굳이 옆자리로 오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소변기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끝에 가지, 중간에 이렇게 막 가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 그게 약간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그런 게 있어, 알고 있는. 아니, 만지면 뭐 싸움이 나는 건 아닌데 좀 어색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뭐 10살짜리나 이렇게 애들일 때는 만져줄 수 있어. 동기나 이렇게 비슷한 사이에선 잘 안 해. 더 젊은 사람들도요, MZ들은 상대를 더 관심 안 쓰지 않을까? 그리고 MZ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린 친구들 아니에요. 이게 MZ라는 이미지로 좀 굳혀서 그렇지. 물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MZ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MZ는 81년생부터 MZ이기는 해요. 근데 영호님이 저렇게 한 건 약간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저런 면은 또 생각해보면 정말 다정한 사람으로 연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호님은 진짜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처음 본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손을 올리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 뭐라고는 안 하는데, 뭐 묻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떨어져 앉아. 거리를 둬. 막 그게 막 싫다 나쁘다는 아닌데 어색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야. 좀 경계심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특이했었고, 남자 머리에 앉은 벌레도 스스럼 없이 떼주는 다정한 면모. 그러니까 이 정도 다정함이면 정말로 몸에 밴 다정함이겠지. 이거를 생각해보면 여성분들이 원하는 다정한 남자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 약간 남자들은 별로 안 쳐주는데 여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속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훈님이 보여주는 다정함은 턱식님이 보여주는 다정함하고는 결이 다를 것 같아요. 턱식님은 좀 나쁜 의미지만 약간 남자다운 사람이거든요. 좀 통제적이고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표현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훈님은 약간 여성적인 다정함이지. 뭔가 상대를 통제하거나 상대를 애로 봐서 나오는 다정함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은 좀 불편해요. 남자들은 그닥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야.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저게 좋은 다정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로는 조금 불편한데 독특하고 약간 남성미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정하다고 보면은 또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는 거고. 남친이 내 아이섀도우 번진 거 닦아줬는데 주변 여자들이 엄청 부러워함. 약간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애들끼리서 그 얘기를 했어. 야, 내가 여자친구가 아이섀도우 번져가지고 내가 닦아줬거든? 근데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해. 남자들이 뭐야? 아이섀도우가 뭐야? 그 말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아이섀도우가 뭐야? 그럼 또 한 명이 그래. 아이섀도우도 모르냐? 그 눈에 바르는 거 있잖아. 눈에 바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바르는 거 뭐 나도 아이는 알아. 그러니까 그 중에 뭐. 그 있어. 그 검은색 그거. 그걸로 얘기해. 그건 관심 없어. 이미 관심 바뀌고 아이섀도우가 뭐냐? 야, 기다려봐. 야, 검은색 아니야 그거? 막 하면서 막 그걸로 하지. 별로 관심도 없어. 아이섀도우가 뭔지도 몰라. 아이섀도우가 번졌다고? 막 그런 차이가 있죠. 그게 여성분들에게는 되게 다정함일 수 있고 남자분들에게는 약간 어색함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훈님은 굉장히 다정한 사람, 굉장히 어쩌면 가정적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갑자기 게임 얘기. 그래 너 그 니아 오토마타 그 게임 캐릭터 있잖아. 걔가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아니면 뭐 컨텐츠의 캐릭터 얘기해. 근데 진짜 여기 지금 만약 남자분들이 계시면 진짜 아이섀도우가 눈 화장하는데 쓰는 건 맞는데 정확히 뭔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걸? 이게 눈두덩이에 하는 게 아이섀도우인지 눈 밑에 칠하는 게 아이섀도우인지 이거 벌써 헷갈릴걸? 잘 몰라. 저게 번진 건지 일부러 저런 건지 몰라.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다정한 남자고요. 만약 이분이 저게 꾸며낸 속성이 아니면 정말 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카리스마 있고 좀 과감한 그런 여성분과 조합이 되면 되게 좋은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영호는 부산에서 왔네요. 충청도는 지금 처음 온 거고 자차로 출퇴근. 거주지는 부산, 근무지는 양산. 이런 걸 보면 부모님이 오리가게를 하시지만 본인의 일도 있는 거죠. 한 30분 걸린다고 해요. 영호님도 무슨 일 하는 사람일지 궁금해. 오리집 막내 아들. 저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알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케이스는 큰 장어집으로 이제 시집간 친구 여사친이었는데 굉장히 바빠졌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바쁜 재벌가 며느리처럼 살고 있어요. 일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장어집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알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어머니가 이런 오리가게였나?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큰 식당을 하시는 분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부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을 뭐 물려받네 안 하면서 뭔가 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안 한다. 대략 200평 정도고요. 영호 씨는 어쨌건 나솔 솔정사 이런 데 나오면은 부모 점수에서 A를 받으시겠군요. 8대2로 주로 고백을 받았던 편. 이것도 좀 특이하기는 해. 8대2 비율로 고백받음. 보통 남자들이 고백받는 경우는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데 그 27기의 분들이 남자가 고백도 받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옛날 사고방식이었지. 영훈님의 직업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특색이 없으면 약간 오리가게 막내 아들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리수죠. 몇 번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저의 매력이 좀 빠지는. 몇 번 만나면서 머리에 있는 벌레를 계속 떼주는군요. 그 자상함에 빠져서 고백을 하나 보죠. 오리집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 오리 분점, 오리 식자재 관련 그런 거 아닐까요? 영훈님이 오리 분점, 오리 식자재일 경우가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나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안정적이면서도 지적인 일 그런 쪽 일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식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영훈님이 식당 일을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거든. 굳이 분점 안 내도 되거든. 그러면 영훈님이 뭐 공부로든 뭘로든 번듯한 직업 갖게 하고 꼭 공무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게는 직원으로도 돌아가니까 약간 사회적인 명예나 그런 거 이미 이 알이 충분히 큰데 굳이 한 바구니에 다 담을 필요 없거든. 근데 이제 영훈님이 다른 부분에서 두각을 못 나타냈거나 아니면 이 오리가게에 영훈님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영훈님이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오리가게를 하는 부모라면 다른 분야를 추천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르지. 또 다음 주에 나왔는데 오리 식자재 유통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 또 보자고요. 아니면 뭐 오리 농장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지금은 뭐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돕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뭐 자기 일이 좀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 싶고요. 그거에 따라서 영호님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은행원일 수도 있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의 위력을 아니까. 뭐 요즘에는 뭐 예전 같지 않지만 은행, 공무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직업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찰도 지금 공무원이니까 약간 그런 거를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영호님의 부모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뭐 그런 걸 추천했다고 해서 영호님이 뭐 그걸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영호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뭐 크게 벗어나는 선택을 또 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영호님이 공부로서 아예 두각을 못 나타내가지고 뭔가 시험이나 이런 거를 전혀 통과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런 하청업 같은 거를 줘가지고 오리 농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했을 수도 있겠지. 물론 농장을 운영하는 게 뭐 부족한다는 건 아닌데 공부머리 그런 운영머리가 다르니까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냥 영호님이 그냥 무난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였으면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매력. 나 이런 좀 어색해. 남자가 자기를 표현할 때 천진난만하다고 표현하는 게 난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해. 영호님 좀 솔직히 좀 어색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들이 생각할 땐 별론데 여자친구나 아내가 생각했을 땐 괜찮은 남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스로를 약간 천진난만 순수 약간 이런 게 난 좀 그래. 굉장히 자기 가족만 알고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지. 내가 막내가 아니라서 모르는 건가? 하긴 영호님도 어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약간 이런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영호님은 남자친구로서는 조금 어색한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애인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래한테는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어르신분들한테는 인기 많죠. 또래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약간 좀 남성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 약간 굳이 말하자면 조금 센 말이지만 조금 서열이 높지 않은. 근데 또 오리 가게가 또 크면 그 동네에서 서열이 낮진 않겠지만 이렇게 뭔가 태도나 이런 걸로는 좀 큰 소리 못 치는 부분이 있겠지. 리더십이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지. 맞아. 오히려 리더십이 강한 여성들이 저런 분에게 더 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유로운 아이자는 싫어할 수 있지. 그치. 200평 오리집이면 동네에서는 서열이 높긴 하겠다. 성격적으로만. 그러면 성격적으로는 나서지 않고 이런 거니까. 근데 어르신분들한테는 인기 많죠. 아이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집 부자인 거랑 서열이 관련이 있어요? 그게 아예 없진 않아. 있는 부류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물론 이건 영호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집이 부자인 애들은 은근히 일진 애들이 챙겨주는 경우도 있어. 물론 거기서 조금 부가 수입도 있고 하지만 이성과의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7살. 7살 의미심장하다. 지금 영호님은 몇 살일까? 그럼 33살인가? 설마? 뭔가 앞자리가 다른 거는 조금 그렇잖아? 앞자리가 그래도 같은 게 낫잖아? 33살이면 32살? 그렇게 어릴까 근데? 32, 셋? 33이면 몇 년생이야? 아까 영수를 94라고 했지. 나도 94일 수 있을 것 같고 33 정도려나? 이 정도 나이인가 봐요. 7살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좀 연상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는 거겠죠.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연상 누나가 그냥 좋아요. 집에 뭐 누나들이 있든 아니면 뭐 형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집에 누나들이 있다면 그 누나들에게 이쁨 받고 그 누나들과의 관계 그게 영호님에겐 좀 익숙한 걸 수도 있겠죠.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누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누나들하고 사이가 좋나 보네. 누나들이 있나? 근데 형님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누나들인 것 같죠? 형만 있어서 누나를 좋아한다. 전 그냥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유 없어요. 또 이유가 없다네. 누나가 없나? 봅시다. 뭐 뒤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겠지. 하긴 누나들에게 시달렸으면 누나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치? 오히려 누나가 있다기보다는 어린 시절 돌봐준 누나 같은 일하는 이모가 있었다가 더 누나에 대한 로망이 생기는 틀이기는 하겠다. 친누나들이 있으면 여성에 대한 환상이 없어지고 누나들을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집에서 영호를 돌봐주던 누나 같은 그런 이모님 이 계셨으면 누나에 대한 선망이 생길 수 있지. 자유로운 아이자의 여자가 영호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면 여자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자유로운 아이자의 여성분이 영호님하고 결혼하면 그때 받는 거는 정확히 따지면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 말은 좀 그렇지만 외로움이에요. 왜 외로움이 생기냐면 자유로운 아이자는 어쨌건 부모님 같은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어쨌건 아이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 같은 사람이야. 귀엽고 자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없다는 외로움이야. 그 외로움을 다스려야 돼 실은. 그래서 이 사람과의 시간을 내가 자유로운 아이자지만 내가 이 사람의 엄마다 아빠다 생각하고 매몰 비용을 높여야 돼.
시간과 돈을 더 쓰고 마음을 더 쓰고 해가지고 매몰 비용을 높여서 내 자아를 모성애, 부성애를 좀 만들면 그 외로움이 좀 해소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온 연하남. 그렇게 영훈님 봤고요. 영훈님 개성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연하남 영식. 영식은 엉뚱포텐 터지는 마이웨이지만 괜찮아. 아직까지 영식님의 외모로만 보면은 왜 이런 수식이 붙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약간씩 조금씩 단서들이 나오고 있긴 해. 그게 꼭 예고에서 나온 부분만이 아니어도 안피디님하고 대화를 할 때 눈빛이라던가 이런 게 있거든. 영식님이 너드미가 있죠. 영수는 남자들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 제 또래 같은데 수수한 옷차림, 반대되는 뚜렷한 외모. 영식님이 진짜 이게 남PD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모습도 경직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마이웨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사람이 보통 이렇게 착상이 있고 상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랑 비슷한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책상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물론 이때 긴장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무릎을 짚고 이렇게 돼 있어. 상당히 불편하고 경직된 자세야. 일단 이건 단서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이런 단서들을 좀 가지고 가자고요. 일단 경직돼 있고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그렇다고 상대랑 맞추는 사람은 아니야. 어떤 걸까? 따져보는 거지. 약간 그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일본 드라마의 신입사원 같은 느낌? 더 보다 보면 나오겠지. 영식님은 H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에서 스페인어과 그리고 고대 경영, 공부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죠. 한영외고, 연애 3번, 대학교 3학년 때 첫 연애 시작. 대학교 3학년 때 첫 연애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첫 연애가 늦습니까? 다들 뭐 고등학교 때 연애 시작하는 거야? 1학년 때는 축구, 2학년 때는 학점. 근데 보통의 경우는 축구도 하면서 연애도 하고 학점도 관리하면서 연애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때 소개팅으로 만난 2살 연상의 누나. 대학교 3학년 때 소개팅. 대학교 3학년 때 2살 연상의 누나였으면 그때는 직장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네. 많이 쳐줘도 대학원생이거나. 대학교 3학년이면 25쯤 됐을 거 아니야. 25이고 그럼 여성분이 28이면 직장 잘하면 대리급까지 됐었겠네. 근데 영식님은 약간 좀 도른자 느낌은 나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던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도른자인데 그렇다고 막 까탈스럽지 않는 그런 사람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되게 안 주려고 하고, 그렇고 자기 세계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원하는 나이 구간은 성년에서부터 미혼까지. 나이 구간을 성년부터 미혼까지로 구분하네요. 45세라도 아름답고 건강하면 상관없다. 아, 외향 도른자는 충주맨인가요? 충주맨도 실은 내향 도른자예요. 내향 도른자가 외향인인 척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다 열려있다는 뜻이죠. 범위가 넓어. 합법적인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외향 도른자는 노홍철 아니야? 나이 들면 똘끼가 사라지기도 하고 똘끼가 없는 모습을 연출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집안 반대가 아니면 마흔도 가능하다. 아니 근데 나는 집안 반대 있어도 제가 좋아하면 결혼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 영식님은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 피해 안 주는 일이면 자기 맘대로 사는 거지. 물이 있으니까 수영하는 거? 뭐 남 눈치 같은 건 안 봐. 그렇지만 또 예의를 갖추고는 싶어 해. 그래서 외모는 딱 봤을 때 내 스타일이다 하면 된다. 어떤 분야든 자기가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이면 좋다. 그러면 외모는 내 스타일, 직업은 열정, 상당히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군요. 대체로 전부 열려있는데, 영식님이 나이가 어떨지에 따라서 이거는 좀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식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40대인데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능구랭이거나 철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30대 뭐 초반인데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뭐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있고 더 경험을 해야 되는 청년일 수도 있겠죠. 키도 150만 넘으면 되고 180도 가능하고, 제가 너무 좀 밝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본인은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본인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바르게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네. 150에서 180, 아니야 180도 아니야. 180도 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도 될 수 있는 거지. 이상형은, 이상형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열려 있었고 하나가 나왔네. 상냥한 사람. 나의 어떤 도른자적인 면을 이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냥한 사람이라는 거네. 그만 좀 까불어라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까불길래 그만 좀 까불어라 소리를 듣지? 종종 듣는 거겠지? 이 상냥 하나가 확실해. 상냥한 사람. 근데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이번에 상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일단 상냥에서 배제돼야 되는 사람은 순자님. 상냥 계열은 아니지. 순자님은 생활력 있고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세니까 빼고, 영자님도 장군이시니까 영자 장군님도 빼고, 그리고 옥수님은 약간 공주셨던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옥수님도 빼고, 순자, 영자, 옥순 빼고,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상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영숙, 정숙, 현숙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또 보면 영숙, 정숙, 현숙 다 지금 대안이 많은 사람들이긴 하단 말이지. 이게 참 쉽지 않군요. 영식님에게 좀 쉽지 않네. 그래서 영식님의 29번지 미리 보기에는 무반주, 라이브 댄스, 혼자 갯벌에서 뭐 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혼자 수영하고, 미션도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쭉 나왔고요. 그렇게 남자 세 분이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이제 영수님은 느낌 안 좋은데, 영수님이 진짜 무협지를 쓰듯 변사같이 그때 폭풍우가 몰려왔어. 이건 뭔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전조잖아. 마치 동탁이 3일을 불타오르기 전에 깃발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느낌 안 좋은데 그런.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든요. 영식님은 족자를 사수하고 이거 젖으면 안 되는데, 영식님이 족자를 사수한 것도 분명히 뒤에서 연결되는 장면이 있을 텐데 그렇게 넘어갑시다. 또 뭔가 이분들을 해석할 여지가 더 있겠지. 그리고 영철님, 새로운 유도 영철의 탄생이죠. 노래는 늑대 유혹 OST를 듣고 오시고 있었고, 대쪽 같은 선비정신. 대쪽 같은 선비정신이 나는 약간 돌려 말한 표현 같아요. 선비정신은 내 생각에는 꺾이지 않는 꼰대 정신을 지금 저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 대쪽 같은. 끝까지 꼰대 정신을 꺾지 않고 갔다. 그 뜻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그냥 유추를 해봤고요. 뒷심의 한 끗 차이로. 막판에 좀 한다고는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져서 원하는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닌가. 꼰대 정신 때문에 한 끗 차이로 막판에 좀 한다고 했지만 안 됐구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영철님 입장에서는 조금 뒷심이라고 하지만 첫심을 내기가 좀 힘들었겠지. 왜냐면 영철님은 연상연하 이 시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거든. 선택하라고 했으면 안 나왔을 거거든. 다른 남자분들이야 연상이 좋다라고 말을 했던 분들이고, 여기 있는 여자 출연자들은 연하가 좋다고 말을 했던 분들인데 영철님은 지금 아니었단 말이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는 법, 그것도 이따가 얘기해보고, 비를 맞으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 영철님. 처음에는 연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망설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끗 차이로 지는. 모르죠. 옥수님을 원했는데 옥수님은 상철님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굴지 모르지. 영철님이 좀 이번에는 복잡하게 얽혔으면 좋겠군요. 비 오는 날 선글라스의 기능은 아이섀도우가 번지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농담이고요. 이렇게 영철님은 자기 이름을 들고 뭐 이렇게 막 따봉 뭐 이렇게 하고 막 허리를 감아가지고 챔피언 벨트처럼 감고 뭐 이런 장난을 쳐요. 원래는 유도를 했었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원희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응원 영상을 남기고 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중3부터 대1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들, 송대남 선수, 이원희 선수 뭐 이런 분들 사진 찍은 거, 응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아왔네요. 영철 씨가 발이 넓으신가 봐요. 근데 직업은 뭔지 나왔나? 직업은 안 나왔을 거야. 영철님은 내가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는 생각에 자꾸 다른 길을 보려고 했었던, 어렸을 때 그랬다. 그래서 영철님은 이때 경찰 시험, 과일 장사 등 도전을 했대. 그래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냐라는 말에 나는 마니아층이 있다. 영철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좋고 마니아층이 있을 거는 같아요. 여기서 영철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선비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꼰대? 이게 영철님이 꼰대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비정신은 누군가에게는 꼰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영철님은 그 말을 해요. 요새 남자들이라고 구분해. 자신과 요새 남자들을. 요새 남자들도 잘 꾸미는데 난 옛날 쪽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 나는 옛날 쪽이다. 미용실보다 바버샵을 선호한다. 영철님은 자녀 욕심.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어떤 영철님 모습이죠. 자녀 욕심. 가능하면, 그래서 연상연하 특집인데 자기보다 어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청년과일집이 10년 전에 생겼구나. 그럼 영철님은 그 대학교 때, 그때 그 시절이었겠네. 10년 전. 근데 난 무조건 5명 낳겠다 이게 아니고, 된다면 5명 낳고 싶은 생각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 제작진이 보기에도 영철님은 말만 세지 이 사람은 얼마든지 리더십 있는 여성에게 마음을 뺏길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에 배치가 된 거겠죠? 근데 또 연상도 대화가 되고 같이 잘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또 여기서 상대에게 바라는 게, 연상도 뭐 괜찮은데 전업주부. 그래서 선호 직업 없음. 이분 나이가 너무 궁금한데, 어차피 돈은 한정되어 있다면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게 남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어떤 선비정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겠지. 근데 상대가 직업이 있으면 돈이 한정된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뭐 돈이 늘어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가사와 육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뒤에서 영철님 미리 보기에서 나오는데, 영철님의 소비관은 아니고 이건 경험관이지. 정확히는 여행 같은 소비로 얻는 경험은 경험이 아니다.
경험관이지. 이거는 경험에 대한 철학이고.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 떠드니까 조용! 뭐 이번에 기수분들 많이 친해지나 봐요. 이성관. 엄마로서 좋은 거울이 되는 사람. 세 번째 철학은 교육관. 교육관은 아침밥은 꼭 함께 먹어야 한다. 정철님 말씀. 어쨌건 이것이 이제 선비정신, 대쪽 같은 저런 거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저런 걸로 인해서 뒷심의 한 끗 차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뒷심을 발휘하나 보지. 뒷심을 조금만 더 발휘했으면 마음을 얻었을지도 모르고. 상당히 좀 고전적인 그런 가치관들이죠. 그리고 상대가 전업주부,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아버지 같은 모습인 거지.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저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하면은 아침밥을 먹는 게 좀 어려운 일이야. 다 같이 막 밥상에서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되려면 아내가 일단 전업주부여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조금 쉽지 않죠. 요즘의 문화상으로는. 이제 저게 되려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긴 해야 되지. 어쨌건 이런 태도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못하는 거를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해. 선생님에게 맡길 게 아니다. 부모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뭐 아닌 척, 나는 쿨한 척. 그러다가 나중에 막 저러지 않으면 막 수동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실은. 아예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럴 거다.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딱 하면 오히려 그거에서 맞춰가지고 살 수 있어. 맞는 사람이 가면 되니까. 말 그대로 마니아층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굉장히 쿨한 척, 여자에게 굉장히 자상한 남자인 척, 그리고 막 상대가 뭘 하든 뭐 다들 다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막 저렇게 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런 부분은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딱 드러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이런 남자다. 나랑 가치관을 같이 하는 사람 와라. 이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많겠지, 현실적으로. 자기 커리어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영철님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겠죠. 뭐 한 8, 90%? 이것도 작게 잡은 걸지도 몰라. 근데 뭐 상관없지 뭐. 뭐 결혼이라는 건 뭐 한 사람하고 하는 거지 뭐. 지분 싸움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저런 주장을 선호할지 모르겠네. 그렇게 비와 함께 뚜렷한 신념을 몰고 온 영철. 뚜렷한 신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양보할 수 없다. 오케이. 그게 네 마지노선이라면 오케이. 근데 막 요즘에는 남녀가 뭐가 다른가요? 뭐 다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해놓고 뭐 저렇게 꼰대 같은 소리를 해버리면 뭐 그게 최악이지. 근데 여기서는 뭐 솔직하게 드러나서 뭐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수. 저는 광수를 처음 딱 봤을 때 미스터 윤의 젊은 모습이 저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눈매나 이런 게 많이 닮았어. 단단한 다정함. 그 결로 빛나는 남자. 단단한 다정함이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상처받아도 단단한 다정함. 그런 느낌이. 광수 씨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상처받는데 계속 단단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얘기인가? 아니, 모르지. 나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 단단한 다정함은, 그리고 약간, 물론 이제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만, 약간 광수랑 영호가 조금 외모로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좀 부드럽고 자상하고 조금 약간 웃는 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그런데 영호랑 광수를 비교하면 영호 씨가 확실히 인물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같아가지고, 약간 영호랑 광수, 영호에게 좀 첫인상은 좀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철을 고를지 광수를 고를지 고민하지 않거든요. 상철하고 광수는 물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철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상철을 좋아해. 근데 영호랑 광수는 좀 두 사람 다 굉장히 착하고 자상할 것 같은데 둘 다 웃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둘 다 약간 좀 여유 있어 보이면서도 친절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둘 다 좀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1차전에서는 영호 광수전에서 좀 패배한 게 아닌가. 첫인상에서. 그 결로 빛나는 남자. 뭔가 상처받고 거절받아도 계속 차분한 일관된 다정함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여기가 사골곰탕 같은 남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광수 씨가 머리 색깔이 너무 밝긴 하구나. 그러네. 머리 색깔이 좀 밝긴 밝네. 광수 씨는 35살 이전에 결혼하는 게 목표. 35살 전에 결혼한 게 목표면 지금 33에서 34 사이 그쯤이란 얘기네. 광수가 8살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면서 느낀 점 하나.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일종의 육아잖아요. 일종의 육아. 근데 어쨌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 강아지를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나 봐요. 8년째 키우고 있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5살 이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33세로 유추해 봅시다. 그냥 33세로 유추를 해보면 8살 골든 리트리버면 25살부터 키웠네. 거의 뭐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함께한 강아지가 있는 거네요. 저렇게 큰 개를 키우는 거가 환경이 안 돼도 쉽지 않은데 육아는 젊을 때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광수 씨도 굉장히 가정적이네.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고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야 아이랑 놀아줄 수가 있고 아내랑 데이트 나갈 때도 체력이 좋아야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으니. 8년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여기서 체력이 좋아야 할 수 있다. 육아든 데이트든. 이 말을 정숙님이 했나 영자가 했나 그런데 정숙과 영자가 이런 체력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서 봅시다. 서로 이런 말들을 데이트를 하다가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이러면서 좀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배우자가 될 분과 하루라도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기는 압구정 퀴즈. 압구정에서 저 정도 골든 리트리버를 키울 수가 있다고? 아파트에 살면 저 정도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기 좀 힘들 거 아니야? 아닌가? 저렇게 큰 개를 어디서 키울 수 있지? 강남 소재 H고등학교면 뭐 현대인가? 그리고 친형은 카이스트.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긴 하구나. 하긴 맞아. 이숙햄에서도 보면 강아지 키우는 집들 많았지. 휘문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형을 비유할 때 이건 조금 특이했어.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같은 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형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광수 씨도 좀 의존적이기는 해. 여성분 이름표 떼주러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상당히 의존적이지. 근데 또 그런 의존적인 남성들에게 또 모성애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광수 씨도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수입이 많은데 어떻게 자산 운용하냐 이런 거 보면 광수님도 지금 뭔가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겸손의 표현일 수 있어 진짜로. 그래서 수입의 80%는 저축, 그 나머지는 생활비. 큰일이 있을 때 보태거나 혹은 한 번씩 뭐 여행 보내드리긴다. 야, 수입의 80%를 저축해? 자산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80%를 저축하는군요. 내년에는 뭐 크루즈 여행도 계획 중이고 그리고 이전에 9살 연상과 4년 연애 경험. 이거를 떠나서도 광수님은 좀 의존적인 사람이고 자신감이 막 넘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좀 남성성이 없다고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챙겨주고 싶다라고 느껴서 더 강하게 결속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외모 말고도 내면이 또래보다는 약간 더 성숙하다는 생각. 외모 말고 내면이 성숙. 그러면 광수는 스스로 평가했을 때 본인의 외모가 노안이다고 평가를 하고 있군요. 내면도 성숙하다. 내면이 성숙하다? 또래 친구들처럼 놀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저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젊어서 돈 많이 벌면 그 돈 쓰고 싶고 막 하는데 광수 씨는 보면 뭐 80%를 저금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실은 성숙의 척도는 아니지만 스스로는 그거를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보다 확실히 대화가 잘 되고 그분도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를 배려해주는 데 익숙했고 대화가 잘 되고 나를 배려해주는 여자였던 거지. 그러면 배려받고 싶은 사람이야. 광수 씨가 영호 씨와 굳이 비교를 하면 직업적으로 메리트가 크지 않으면 많이 밀리겠네요. 끝까지. 모르지. 근데 또 이번에 나온 여성분들 중에 어떤 결핍이 느껴질 정도로 모성애가 과한 분이 있으면 광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또. 4년 사귀고 헤어질 때 울었어요? 여기서 왜 울었어요? 이런 말을 물어봐. 광수님이 좀 어리니까 저런 질문을 하나? 4년 사귀고 헤어질 때 울었어요? 저런 질문은 너무 애한테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물어볼 말 같아. 이거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울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까? 그래서 살이 거의 한 달에 8, 9kg나 빠져버렸대. 살이 많이 빠졌네. 굉장히 의존하던 그런 여자친구였군요. 자기소개서 울었다고 썼을라나? 그래서 이상형, 뽀얗코. 뽀얗코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26 현숙님 아니야? 뽀얗코. 그윽한 눈매. 차분하고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 왁자, 직걸, 활기, 참, 별로. 그러면 뽀얗고 그윽한 눈매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고 맞춰주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현숙님이긴 한데 현숙님이 그런 사람에 그래도 가까운데 일단 차분하고 맞춰주는 사람. 정숙님도 맞춰주는 성격은 맞는데 차분한 계열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옥수님은 맞춰주는 스타일 아니고 영자님 차분하지 않고 순자님 차분하지 않고 일단 이 세 명 날라가고 영숙님하고 정숙님은 차분함을 연출할 수는 있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막 차분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면 현숙님밖에 안 남는데 현숙님은 지금 광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건 광수는 자기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성숙해진 마음으로 진정한 인연을 찾을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비가 막 오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태풍의 눈이죠. 근데 이번에는 태풍이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가 누가 제일 태풍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이번 정기수의 영수처럼 이 지역 태풍은 나다 딱 그 정도는 없는 것 같고 뭐 영수, 영철, 상철 다 자기 나름의 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번에 상철님은 활약이 대단할 것 같아요. 캐리어 안 끌고 들고 오고요. 그 수식도 왕 커서 왕 귀여운 여기서 왕 커서와 왕 귀여운은 약간은 대형견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가 짖는 소리를 이렇게 수식어로 넣는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았을까? 내가 봤을 때 왕왕 하면서 약간 개 짖는 소리에 약간 말장난처럼 왕 커서 왕 귀여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드립을 치면 어떡해? 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뭐다? 실패한 드립인데? 아니 여기 수식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대형견 재질. 대형견 재질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있죠. 자기 주장 강하고 맞춰주길 바라는 여성분들은 또 이런 대형견 재질을 또 원할 수 있지. 그리고 좀 모성애가 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도하고 리드하고 싶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은 상철 쪽으로 갈 것이고 모성애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연하남을 보는 사람들은 영호로 갈 거고 거기에서 영호에서 약간 낙수 효과로 광수 쪽으로 올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이 두 파로 갈릴 것 같아요. 영호파랑 상철파. 이건 그냥 제 초반 상상이에요. 뭐 틀리면 틀린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예능 캐로 나온 사람이 일단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영수님인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영수님이 또 알고 보면 또 굉장히 실속을 차리고 가실지도. 영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허풍에 가까운 스토리텔링에 넘어가는 여성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이면 이게 이제 문제는 저게 한 사람을 향한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향한 건지 뭐 모르겠네. 지금 상철님은 좀 여러 사람을 알아보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긴 했는데 처음엔 과연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지. 솔직히 근데 상철님은 귀엽다고 생각해. 나도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 캐리어를 안 끌고 자기 이름을 딱 들고 옵니다. 아 그리고 상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황금색 차. 아까 광수님은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상철님은 골든 카를 타고 왔죠? 요즘에 골든이 유행인가? 맞아. 상철님이 음료수 줄 때 내가 맨날 하는 찐따 연기를 상철님이 하고 있지. 아 이게 바카스. 이게 바카스 드셔야죠. 이게 에너지가 빠지실까봐 바카스. 여기서 사람들 6명이니까 20병. 매일 2병씩 먹어주세요. 20병 해가지고 바카스 드세요. 약간 이게 약간 상철님이 약간 표현이 이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연기는 어쩌면 예지 연기였다. 그동안 상철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그 많은 연기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황금색 차. 그래서 상철님은 그 와중에 또 사주를 믿는군요. 사주를 믿는데 금을 좀 많이 얻어야 된대. 그래서 래핑을 금색으로 했대. 저건 또 따로 돈을 내고 래핑을 하는 거구나. 아니 나는 저 색깔의 차가 뭐 옵션으로 해서 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무튼 황금색, 튀는 색 좋고 튀는 성격. 차량도 튀는 색. 상철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덩치가 크고 말도 많고 이러니까 어디 가나 튈 것 같기는 해요. 상철님은 주변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될 사람이긴 하지. 그래서 상철님이 뭔가 존경하는 그런 여성이라면 가랭이 밑으로도 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멋있어 보인다. 상철님은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솔로나라에 왔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제 후에 결혼 희망. 상철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네. 연상도 되게 좋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연상이 많은 편. 위로는 8살까지 오케이. 8살까지 오케이. 이게 딱 나이가 온 거는 참 이분의 지금 나이가 좀 유추할 만하지. 98이니까 90까지? 그렇게 어릴까? 그러니까 연상 괜찮아요가 아니고 딱 저렇게 숫자를 정한 건 뭔가 8살이 많았을 때 떨어지는 거니까 약간 32이 아니겠나 싶기는 한데 모르죠. 뭐 두고 봐야지. 그리고 이 전에 남PD님한테 인터뷰로 왔을 때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왔어. 저거를 보면 이분의 직업이 뭘까 궁금해. 이게 수염을 기르고 다닐 수 있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 요즘에는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일반 회사원이라면 30대 초중반에 수염을 기르고 나가긴 좀 애매하거든. 일반 회사에서 공무원인데 수염을 기르고 다닌다? 뭐 괜찮지. 기르고 다닐 수 있는데 보통은 안 기르고 다니지.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경찰 공무원이 경찰인데 저 덩치에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 경찰 아닌 줄 알고 도망가. 털폰의 정육식당 뭐야. 그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뭐 직업들이 조금 한정지어지긴 하네요. 휴가 기간에 인터뷰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몇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바버샵 사장님, 영철님이 고객이야. 근데 이때 휴가였는데 딱 저 때만 안 잘랐다기에는 이 남PD님한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날인데 저 때만 관리 안 했다? 그건 아닐 것 같아. 그 시즌에서 저렇게 기르고 다니는 걸 멋이라고 생각하고 기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거는 관리를 한 수염일 거란 말이지.
근데 저렇게 이제 수염을 기르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심리일까? 상철님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나? 댕댕이 재질과 또 다른 곰돌이 재질, 수염 있는 곰돌이. 20대 때 한번 6살 연상과 연애. 그러면 20대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30대인 건 맞는 거고. 야, 근데 여기 낯소리 이거 20대일까봐 이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가늠 안 되는 분들이 나오다니. 다음 주에 예고 나오는 거 보니까 몸이 굉장히 날렵하시던데요? 저 덩치에 저 키에 그렇게 날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태권도 하셨나? 근데 보면은 운동을 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누나들이 좀 편하고 부모님도 4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이고 지금도 아버지가 다정해서 어머니께 잘해주고 저런 거는 연하남을 생각하는 여성분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기는 하지. 수염을 기르는 건 게으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염을 기르는 게 게을러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니고 수염이 자라지 게으르다고 수염을 기르는 건 아닙니다. 멋있어서 기르는 거고 멋있는 줄 알아서 기르는 거죠. 수염을 또 제대로 관리하려면 또 쉽지 않아. 근데 보기에 지저분하지. 보기에 게을러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저 사람은 수염도 안 깎고 게으르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막 여기 다듬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해서 수치기도 하고 막 가지런하게 아침마다 수염 안 기르는 사람보다 30분씩 일찍 일어나고 막 그거 하고 나가는데 게으르지 않을 수 있죠. 수염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도 설거지 잘하고 빨래 잘하신대. 집안일을 잘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에 살림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처음 일했을 때 수입의 70%는 엄마에게 맡겨라. 야, 이거 되게 흥미롭다. 광수 씨도 수입 80% 저금, 부모님 여행, 이런 부모님에게 의존 혹은 뭐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운 면이 있고 여기 상철도 이 얘기를 하네. 7% 어머니께 맡김. 그래서 저는 번 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버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돈은 잘 모았다. 돈을 많이 모은 상황이네 그래도. 그리고 일정 대형 면허를 땄는데 그 이유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서. 큰일 날 소리를.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려면 진짜 모두가 싫지만 모두가 기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어. 아직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30대 초반일 것 같은데 큰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미래 배우자하고도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번에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한 명 정도는 빼고 좀 여성스러우면서 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네요. 조금 의존적이고 그리고 약간 자기 주장이 그렇게 세지 않고 영철님이 그 주장을 다 가져가 버렸나? 그래서 상철님 뒤에서의 활약이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솔로녀 A한테는 가까이서 보니까 웃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말은 딱히 뭐 그 사람하고 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냥 예쁜 것 같다고 한 거지. 앞모습도 예쁜데 옆모습은 얼마나 예쁠까? 이 말은 그냥 드립일 수도 있어. 약간의 호감일 수도 있겠지. 솔로녀 C를 위한 세레나데 열창. 이거는 어떤 호감의 표시일 수 있겠지. 그래서 상철님은 한 2명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 표 받고 싶다고 했어. 맞아, 상철님이. 그게 어떤 야심이지. 야심이 드러나는 인터뷰를 했었죠. 내가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남자 출연자들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얘기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다 가설입니다. 알 수 없어.